4페이지, 5페이지 보면은 정당 이야기 나오는데, 정치 얘기 나오면요, 무조건 뭐냐면은, 무조건 계산 때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정치 보면은 뭡니까? 각 당들이 있고, 각 당들이 국회 의석수를 먹기 위해서 싸우죠. 그거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얘기 나올 때가 제일 빡칩니다. 지역구 산정하는 게, 그게 인구수에 따져서 막 나누는 거거든? 그럼 그것도 계산해야 되고, 여기도 국회의원 수 가지고 또 이제 보조금 나누는 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대가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정치 같은 경우는요, 거의 경제지문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 오히려 경제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경제지문은 그냥 그래프만 보고 계산은 없거든. 그래서 정치지문 읽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옆에다가 계산하는 법을 옆에서 써야 돼요. 아니면 어떤 나누는 기준 같은 거를 다 너네가 찝고 넘어가야 되던가. 그래서 봅시다. 지문은 짧아요. 정당은 당비나 후원금 외에 국고 보조금을 정치 활동을 위한 정치 자금의 재원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허경영이 맨날 나오겠습니까? 어차피 안 될 거 뻔한데. 이게 나와요. 돈이 나와요. 국고 보조금. 그래서 이 국고 보조금을 재원으로 삼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받을 건데? 국고 보조금은 정당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치자금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내가 오늘은 지금 문제를 패스했는데, 어차피 문제 보면요, 뭘 봐야 되냐면 보조금에 관한 내용, 그리고 정치자금법이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에 국고 보조금이 써 있다. 법이에요. 이거는 줘야 돼요. 이는 정당의 정치활동에서 기업이나 단체 등이 제공하는 사적 자금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제어하고, 그러면 국고 보조금이 하는 역할이죠, 이게. 이는 정당의 정치활동에서 기업이나 단체에 제어하고 정치활동의 평등한 기회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 그러니까 정경유착이라는 말 알아요? 정치와 경제가 결합되어 있는 거. 그게 나라 망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한 기업이 돈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기업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에게 로비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너 대통령에게 우리가 돈 대줄게. 이러고 그 사람이 당선되면 어떡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야, 걔네 돈 먹지 말고 우리가 줄 테니까 너네가 올바른 정치를 해라 라고 주는 목적이래요. 확대하는 것을 제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10번 같은 거 보세요. 10번 문제를 보시면요, 윗글에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읽으면서 풀 수 있는 내용이죠. 방금 말한 내용 2번에 있죠. 국고 보조금은 기업의 정당 후원금을 차단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차단? 맞아요? 지문에서 뭐라 나와 있었어요? 제어하고라고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지우세요. 왜? 제어한다라는 거는요, 차단하고 다르죠. 어느 정도 막는다라는 소리지, 차단은 아예 그냥 참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번에 2번은 날아가고 나아가 정치 자금을 직접 제공하기 힘든 소외계층의 의견이 정치적 의견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막는 효과도 있다. 왜? 얘네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그런 애들은 어떡할 거야? 그러면 얘들은 그냥 뭐 뒤지란 거야? 아, 너네는 안 돼. 넌 정치하지 마. 그런 것도 최소한으로 막는 거지. 어느 정도 돈을 쥐어주고 그래도 너네도 정치활동 할 수 있게. 그래서 선거 후보가 어때요? 막 1번에서 18번까지 쭈르륵 있죠. 너네도 아마 이번에 뽑을 텐데 대통령 후보 아마 별의별 사람 다 나올 겁니다. 그런 게 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뭘 얘기하는 거야? 어차피 안 뽑힐 거 알아. 하지만 이런 공약을 내겠다라고 함으로써 아, 이런 것도 있네. 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 라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별의별 게 다 나올 거예요. 소외계층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장애인분들 있죠. 그분들도 대통령 후보는 아니 국회의원 후보로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은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뭐야? 알리는 게 목적인 거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조금을 준다. 그러면은 이 문단에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고 보조금의 총 규모는요, 뭐래? 국고 보조금의 총 규모, 이거 10번에 1번에 나와 있죠. 보조금의 총액 얘기 나와 있었죠. 얘는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감안하여 해마다 산정되는 유권자 1인당 계상 단가의 유권자 수를 곱하여 정해진다.
그럼 보조금의 총 액수는 뭐에 비례한다라는 말이 맞아요? 유권자가 뭐예요? 투표하는 사람이죠. 너네도 이제 유권자잖아. 유권자가 늘수록 거기에 곱하여 정해주면 돼요. 즉 보조금 총 규모는 유권자가 늘어날수록 늘어난다. 그럼 10번의 답은 1번 맞아요? 나왔죠 바로 그냥. 10번의 1번.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중 일상적 비용으로 쓰이는 경상보조금과 선거활동에 쓰이는 선거보조금은 공이 다음과 같은 비율로 정당들에 배분하여 지급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의 종류 나왔어요. 국고보조금은 뭐랑 뭐로 나눠요? 그렇죠. 경상보조금하고 선거보조금으로 나뉜다라고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비율로 나누는데 그럼 다음이 뭐겠어요? 여기서 이제 골 때리는 거야. 다 나눴어요. 어떤 기준을 주고 배분 기준을 다 너네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돼. 보자. 자, 먼저 소속 의원들로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는 의석수와 투표수와 무관하게 전체 보조금의 1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자, 얘는 뭡니까? 기준이 얘죠. 소속 의원들로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얘네는 몇을 나눠 가죠? 전체 보조금의 절반을 지들끼리 나눠 갖는다라는 소리예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건 또 이제 뭐가 문제야? 교섭단체가 뭔데? 그래서 나오죠. 교섭단체가 뭔지는 뒤에 나옵니다. 중요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로 20인 이상의 의원을 구성 요건으로 한다. 얘들아, 그러고 의원이라고 하는 거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당연히 정치에서 의원이라고 하면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의 수는 정해져 있죠. 우리나라가 310? 300? 300에서 좀 늘은 걸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정당의 교섭단체를 소속 의원들로만 구해야 돼. 그러면 자기네 당에서 국회의원이 몇 명 이상 나와야 돼? 20명은 나와야 돼. 그래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거야. 구성이 되는 순간 뭐야? 전체의 50%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소속 정당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당이 3개면 이 50%를 3당이 나눠 갖는 거야. 그러면은 네가 돈을 더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애들 다 당선 안 되게 하고 우리만 당선되게 해서 그 돈 우리가 다 먹으면 되지. 절반을 먹잖아. 근데 못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교섭단체 못하면 돈 받지 마? 그럼 아까 앞에 나왔던 평등에 위배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요.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그럼 얘는 또 정리하면 뭐야? 교섭단체 없고요. 하지만 5석 이상은 가져왔어요. 그러면 얘네는 몇이다? 100분의 5씩 지급. 야, 5% 먹어요. 전체의 5%입니다. 그리고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한 정당에게는 100분의 2씩, 즉 2%죠. 의석이 없고 또는 아이고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어이구 야, 이상 미만 알죠? 이상은 포함하는 거고 미만은 포함 안 하는 거 알죠? 혹시나 해서 얘들은 2%야. 근데 보시면 또 기분 나쁘죠?
일정 조건. 또 뒤에 나. 예컨대 최근 실시된 정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경우 100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은 정당이 그 대상. 그러니까 야 국회의원 없어. 내가 무슨 뭐 당을 아무 당이나 지었단 말이야.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혜주 당이란 걸 만들었어요. 득표해주겠냐? 누가 뽑아줘? 안 뽑아주니까 국회의원이 우리 당은 없단 말이야. 근데 전국적으로 득표를 따지니까 2%가 넘었어. 그러면 의석은 없지만 2% 득표를 얻었죠. 그건 나는 전체 보조금의 얼마를 먹어요? 전체 보조금의 2%를 먹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미만일 때 득표수가 2% 이상이면 전체 보조금 2%. 얘는 전체 보조금 5%란 소리입니다, 이거. 이것도 써놔야지, 또, 씨. 기준이 지금 3개 나왔죠? 지금 이거는요, 전체 보조금 주는 겁니다, 전체 보조금. 그 다음에, 기타 세부 조항에 부합하는 정당도 그 대상이다. 결국, 기타 세부 조항 나와 있진 않지만 결국 뭐 기타 세부 조항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도 전체 보조금의 2%씩은 준다는 거지. 전체 보조금 규모가 한 몇백억 돼요. 그러니까 그 몇백억이 2%면 그래도 얼마인데? 몇억은 되겠지. 왜냐면요, 이 돈을 왜 주냐면 대통령 후보 등록하는 데만 2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등록하지 말란 거거든요. 근데 등록을 했어. 근데 너가 전 국민의 2%를 득표를 했어. 그럼 그 돈 돌려주는 거야, 그냥. 아, 그래도 네가 빙다리 핫바지는 아니구나, 이러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다 하고 남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남는 거. 그래서 우선 지급된 금액. 그러니까 위에는 지금까지 뭐야? 우선 지급된 금액이었단 거야. 그래서 파란색으로. 요거는 우선 지급이야. 얘는 우선 지급액이고, 요게 잉여 지급액이라고 하는 게 낫나? 자녀 지급액이라고 하죠. 그럼 얘는 자녀 지급액. 그러니까 자녀 보조금 지급액이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선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자녀 보조금 중 100분의 50, 그러니까 50% 절반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입니다. 그러면 자녀 지급액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이래요. 만약에 국회의원 의석수가 100이에요. 근데 만약에 유준이가 만든 당에서 국회의원이 50석이 나왔어요.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돼요? 의석수 비율 50%죠. 그러면 얘가 자녀 보조금 남은 거에서 절반을 먹는 거예요. 아니지. 그 절반의 절반을 먹겠죠. 왜냐면 남은 거 절반에서 그 절반을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거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다시 얘기할게요. 유준이가 국회의원 수가 100석인데 100석을 얘가 다 채웠어. 그럼 얘가 그 남은 거 절반 다 먹는 거야.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럼 남은 절반은 득표율에 따라 지급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의석수 비율과 득표율에 따라서 자녀 지급액을 뿌린다는 거죠. 정신이 없죠? 얘 지문 짧은 이유가 이거예요. 정치 지문 짧은 이유. 어차피 니들이 다 계산 때려야 되거든요. 정리됐죠? 넘깁니다. 정리됐죠? 어이구. 아이고. 그다음에 정치자금법의 세부 조항에 따라 이렇게 국고 보조금을 배분할 때 그 배분 비율은 국민의 정당 지지율에 가까운 득표율 등에 따라 온전히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의 운영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좌우되는 측면이 크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 돈이
얼마가 있냐가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너 교섭단체 있어 없어? 있으면 절반 먹고 교섭단체 없어? 그러면 뭐 5% 2% 이거밖에 못 먹잖아. 이거 너무 이거 크다 이거야. 그럼 어때? 여기 지금 얘기가 한 게 뭐야? 어디 갔어? 국고 보조금 배율에 대한 의문점이죠. 국고 보조금 의문점. 그래서 뭐야? 2006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치자금법이 교섭단체 구성한 정당과 구성하지 못하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지 여부를 다루었다. 그래서 알아본 거야. 헌법재판소가. 그래? 이상해? 한번 보자. 그래서 그 의문점을 해결을 해줬겠죠. 불법이면 불법이다. 아니면 아니더라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는 헌법 조항에 따라 보조금의 액수, 지급 기준 및 대상,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이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어 있음을 밝혔다. 뭐 이거는 뭐 그렇대요. 그리고 입법자가 누구냐면 국회의원입니다. 사법, 입법, 행정 이렇게 나눈 거. 국회의원들은 보조금의 배분 기준을 정함에 있어 입법 정책적인 재량권을 가지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당을 불평등하게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그러니까 평등하게 하란 소리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제.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제가 불안정하고 정당과 국민 간의 동일성이 희박한 정치 풍토에서 여기서 이해돼요? 정당제가 불안정합니다. 왜? 정당제가 불안정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양당제예요. 거대 양당 두 개밖에 없습니다. 북한은요? 하나. 중국도 하나. 러시아도 하나야. 우리나라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어요. 당이. 투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못 봤잖아? 당 그냥 사라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의 만약에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그 거대 당 두 개죠. 거대 양당인데 얘네 둘 항상 거대 양당이야? 아니 한순간에 전망할 수 있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표를 몰아주질 않아. 이번에 대통령이 이번이 좀 특이한 거야. 이번이 좀 특이한 거고 대통령 얘 찍었잖아? 그럼 얘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당을 찍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대통령 바뀌어? 그럼 또 딴 당 찍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안정한 거야. 우리나라는. 일본은 계속 가. 일본은 계속 가요. 한 당이 계속 해먹어요. 그래서 희박한 정치부에서 대의민주적 기본 질서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 안정된 다수 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대요. 그러니까 입법자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위해서 뭐 할 필요가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한 거야? 다수 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즉 각 당은 누구를 많이 확보하는 게 목적이야. 국회의원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을 우대하는 정치자금법의 조항이 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다음 나왔네요. 왜? 이렇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돈 많이 필요하네. 줘. 이거래.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야? 요거지. 어딨어? 요거에 대한 결론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또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이를 구성하지 못하는 정당 사이의 보조금 배분 규모에 있어서 차이는 있어요. 야, 절반을 나눠먹는 거랑 2%랑 같냐? 하지만 정당 간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우리 국회의원이 50명이나 있는데요. 우리 국회의원이 100명 있는데요. 이거 절반 나눠봤자 얼마 안 돼요. 쟤들은 국회의원 1명 있는데 5% 먹잖아요. 그럼 걔가 다 먹네. 공정성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다. 하고 끝입니다. 지금 10번은 아까 읽으면서 나왔죠. 12번 기억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12번 보시면 지금 기억이 요거예요. 헌법재판소 판결이죠. 여기 나온 거. 입법자는 국고 보조금의 배분 기준을 정할 권한을 지닌다. 맞습니까?
이게 나오죠? 보조금 배역 중에 정함에 있어 제로권 가진다. 2번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을 우대하면 의회 내 다수 세력이 확보되기 쉽다. 맞아요. 근데 왜? 야 이게 교섭단체 20명 그거잖아. 만원씩 좋은 거. 3번 입법자는 대의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해 정당을 불평등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얘는요? 왜요? 지금 입법자는요 대의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얘인데요. 대의민주적 기본 질서가 제 기능 수행하려면요 얘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연결돼 있죠. 12번에 3번 같은 경우는 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정당을 불평등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건요 앞대가리에 있는데 여기 보조금 배분 기준에 있어서 정당을 불평등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지. 대의민주적 얘기는요 지문에 나와 있기로는 얘입니다. 근데 갑자기 왜 대의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해서 위로 올라가냐고. 이건 문단 구성이 또 심지어 여기서는 다만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가 연결되지도 않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12번에 3번은 잘못 엮여 있는 문장입니다. 13번은요? A와 E 바꿔 쓰는 거랍니다. A 보시면 당비나 후원금을 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정치자금 직접 제공하기 힘든 거 맞습니까? 예, 돈 끌어모으기 힘든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아까 막 우리 밑줄서 B 찾았어요? B? 그 대상이다. 누가 대상입니까? 세부 조건에 부합하는 정당들도 그 대상이랍니다. 2%씩 지급받는 애들. 맞아요? 그 대상. 2%씩 지급받는 대상. 맞죠? 왜? 그 전의 문장을 보면 100분의 1 이상의 득표를 얻은 정당이 그 대상이다.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 부합하는 정당도 그 대상이다. 그러면 앞에 있는 애들하고 똑같은 거네. 2% 받는 애들이네. 그래서 B도 맞고. C는요? 의석수나 득표수에 비례하여 정당 지지율에 가까운 득표율. 그 정당 지지율이 즉 득표율인데요. D는요? 의회 내 안정된 다수 세력을 확보한다. 이건 아까 뭐였어요?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국회의원 수를 많이 확보한다. 이게 왜 갑자기 정당끼리 갑자기 합당? 뭔 소리야 갑자기 왜 합당을 해? 그냥 자기 당이 사람 많이 뽑은 것만이야. 그 다음에 11번 개빡치는 거. 전체 의석수 300석입니다. 돈은 400억 원이에요. 국고보조금은. 자, 어떻게 뿌릴 겁니까?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는 애들이 일단은 딱 누구예요? A랑 B밖에 안 되겠죠? 왜? 교섭단체 20인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20이 넘지만 얘들은 없어요. 그리고 잉여 보조금 받을 때요. 어떻게 하려 했어요? 잉여 보조금. 남은 보조금에서 절반은 의석수에 비례해서 남은 보조금 절반은 득표율에 비례해서죠. 총 30석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의석수 50%, 얘네는 40%. 맞냐? 40이 맞아요? 50? 얘네 절반. 이건 뭐야? 40 맞아? 3, 40, 30%, 30석이 10%니까. 40% 맞네. 그럼 이 새끼들이 나머지 10%야? 불쌍한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거 이제 고려해서 이제 계산 때리면 됩니다. 자. A와 B는 독자적으로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상보조금을 동일한 액수만큼 지급받습니까? 왜? 왜냐면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우선지급 경상보조금은 받겠죠. 우선지급되는 거. 하지만 남은 2년은 얘네가 지금 어디서 차이나요? 의석수와 득표율이 다르죠. 그럼 한 놈은 50% 받았고 한 놈은 40% 받을 거잖아.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지.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은요? 맞아요. 왜요? 어제 했어요. 넌 이 새끼야 이거한테 쳐줘놨잖아 근데. 이 문제만 일어나고. 이거 계산해야 됩니다. 2번 할 때요.
자, A는 우선 지급받은 것을 제외한 자녀보조금 중. 그럼 뭘 알아내야 돼요, 우리? 자녀보조금 알아내야 돼요. 우선보조금 다 계산 때려보세요. 자, 일단은 400억이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조건. 교섭단체를 자기 소속 의원들로 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섭단체가 있는 20석 이상이고 20석 이상인 애들은 뭐해? 전체 보조금의 절반을 나누어 갖는다. 자, 그러면 이거니까 200억이죠. 전체 보조금 200억을 얘네 둘이 나눠 가져요. 얼마씩? 100억씩. 그럼 얼마 남아요? 200억이 남았죠. 그 다음에 얘네는 얼마 남어? 얼마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5석 이상은 5% 아니야? 5% 누구야? C랑 D죠? 400억에서 5%는 얼마냐? 20억. 얘는 20억씩. 그 다음에 의석이 아예 없거나 5석 미만이면 2%죠. 2%는 얼마야? 8억. 8억? 야, 그러면 남은 보조가 얼마야? 우선 지금 일단 이렇게 되는 거야. F는 못 받잖아요. F가 얼마보다 3석 있잖아. 뭐 있지 않아요? 2%는 거기다 그거 아니야? 아, 맞아. 근데 여기서 일정 기준 의석 없죠. 없거나 5석 미만인데 뭘 만족시켜야 돼? 일정 기준 만족시켜야 돼. 2%. 얘 2% 안 됐죠. 야, 회수해 다시 가져와. 주지마. 그러면은 지금 200 240 248 맞아요? 248억이 우선 지급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뭐야? 400억에서 이거 빼봐. 152억 맞아요? 그러면 이게 남은 거예요. 남은 거 어떻게 준다 했어요? 절반. 누구의 절반? 일단 이거를 절반으로 떼요. 왜? 절반으로 나눈 다음에 의석수에 비례해서 득표율에 비례해서 줘야죠. 자, 이거 절반 똑 떼면 얼마니까? 76억 맞습니까? 76억을 이제 의석수에 비례해서 쪼갤 거고요. 이거를 이제 쪼개서 따다다닥 넣을 거예요. 자, 76억을 의석수에 비례해서 해봅시다. 자, 얘네 의석수 몇 퍼센트입니까? 전체 300석 중에 150이니까 얼마? 50%. 그러면 요 남은 거에 50%를 누구한테 주는 거야? 얘한테 주는 거야. 그럼 얼마야? 38억. 야, 그러면 지금 2번 답 나온 것 같은데요. 자, A는 우선 지급받는 것 제외한 자녀 보조금 중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만 30억이 넘었죠? 답 나왔죠? 예. 개 같죠? 계산하는 문제 나오면 이렇다니까요. 이게 사설인 이유? 그런 지문만, 시간 빨리는 문제만 다 넣어놨어요. 아까 우리가 이거 맨 처음에 봤던 거는 뭡니까? 철학자 6명 나오는 거. 이번에는 계산 때리는 문제. 원래는요, 수능에서는 이런 지문 하나밖에 안 나와요. 계산 때리는 거 하나 넣던가, 철학자 막 6명, 7명 있는 거 하나 넣던가. 왜? 나머지는 쉬워야 애들이 풀지. 근데 이런 것만 이렇게 나잖아. 이건 사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이거를 시간 안에 푸는 새끼들하고 이제 수능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도 연습 많이 해야 돼.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입니다. 10분 쉬었다가 갑시다. 그래서 봄은 8쪽에 사대부들이 쓴 시조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 시조가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사대부들은 다 무엇을 원해요? 어디에 있기를 원해? 새끼들아, 어디에 있는 걸 좋아하냐고? 관직에 있는 걸 좋아해요? 관직 끝나고는. 그렇지, 자연에 있는 걸 좋아하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관직에 있는 거, 자연에 있는 거를 이렇게도 표현한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른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사대부는 관직에 있지 않은 선비인 사와, 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선비사는 뭐야? 관직에 있지 않은 선비계 이거래. 관직에 오르면은 대부를 합친 거랍니다. 사대부가. 관직에 있든 없든 어쨌든 양반 새끼란 소리네.
사대부들은 향촌에 응가하며 자족하는 선비의 삶과 관직에 나아가 정치적 포부를 펼치려는 대부의 삶, 양쪽 모두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그들은 벼슬길에서 포부를 펼친 후 적당한 때에 스스로 물러나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는 삶을 가장 바람직하게 여겼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거죠. 이 새끼들이 맨날 자연 외치던 이유가 이거였어. 맨날 자연 좋다고 한 거. 나 은퇴했다 이거예요. 그냥 세레머니 한 거죠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고뇌를 느끼기도 했답니다. 왜? 평화롭게 자연을 못 즐기면은 뭐야? 힘이 드나 봐요. 이와 관련해 각자의 처지와 그에 따른 신경을 다양한 시적 발상과 표현을 담은 시가로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그럴 거면 굳이 이거를 왜 하면서 이제 어떤 시들이 나와요? 존나 처음 보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얘들아 지금 요거 시 읽으려고 하는데 보기가 있어요 없어요? 보기 없죠? 그럼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긴 새끼들아 지문 보고 푼다. 자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가는 뭐고 나는 뭔지 다 알려줬습니다. 자 가는 뭐래요? 노년에 스스로 관직에 물러난 후 87세 생일에 지은 거고요. 스스로 물러나. 나는 작가가 77세 스스로 물러나고자 할 때 지은 거래요. 그러면 가랑 나의 차이점은 뭐야? 물러나기 전, 물러난 후겠죠. 그리고 둘 다 스스로 관직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시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좀 봅시다. 공명이 끝이 있으랴 수요도 천정이라. 근데 막 이상한 한자어들 있죠? 이상한 한자어들 다 거기 박아줬죠. 너네가 모를까봐. 공명의 끝이 있으랴 수요도 천정이라. 수요가 뭡니까? 장수함과 요절함. 장수가 뭐예요? 요절은요? 그럼 뭐야? 내 수명은 어디에 달려있다? 하늘에 달려있대요. 야 공명의 끝이 있겠냐? 목숨도 하늘에 달렸는데 금서띠 구분어리의 80봉춘 그 몇 해요. 자 금서띠가 뭡니까? 이품이상 고위 관직의 관복에 들어오던 띠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한 거예요? 뭐한 후에 지은 거야?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난 거죠. 그러니까 금서띠 구분어리 80봉춘이 그 몇 해냐? 내가 관직에 오른 다음에 80이 넘었는데 그 몇 해가 지났냐? 그러니까 내가 뭐 했다? 때려쳤다. 나이 많이 먹어서 때려쳤다. 그래서 뭐래? 연년에 오는 날이 역군은 이셨다. 그래도 연년 매년 오는 날이 어때? 매년 누구한테 감사해? 임금의 은혜다. 역시 임금의 은혜다 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역군은. 그러니까 뭐야? 나 은퇴했어도 누구 생각하고 있어요? 임금님 생각하고 있어요 겠죠. 해석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밑에 치사가 늙었다 물러가자 마음과 의논했대요. 이 물러가자는 소리는 뭐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밑에서 읽은 거? 벼슬에서 물러남을 의미할 거고요. 이 님 버리었고 어디로 가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님은 누굴까요? 뻔하죠? 그래서 뭐야? 나는 어디에 가겠대요? 마음은 있으래요. 난 몸만 먼저 가겠대요. 뭐야? 영혼 보내기죠 지금 이거. 아, 저 영혼은 여기 조정에 두고 가겠습니다. 이게 뭐야? 쥐꿀 빨겠다는 소리 아니야 이거. 마음아 너는 있거라. 이거 뭐야? 나의 무엇을? 충성. 지조와 절개. 임금에 대한 충성이죠. 임금에 대한 충성. 그래서 어디 갔어? 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시 이제 이해됐죠? 그 다음에 근데 다음은 뭐야? 다음은 다는 조정 대신들의 탄핵으로 타의에 의해 관직에서 물러난 작가의 당시 심정입니다. 야 스스로 물러난 거랑 쫓겨난 거랑은 확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심지어 봐봐. 가랑 나이는 A나 B 그럼 밑줄 친 게 있어요? 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다 해석 제대로 해야겠죠? 생실험과 꿈이험과 백옥경에 올라가니.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결과 백옥경, 천상백옥경은 다 무엇을 의미를 하죠?
임금이 있는 곳을 상징을 했죠. 왜? 옥황상제가 있던 곳이잖아.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진 후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가 숙리인곡 했던 기억이 날 텐데 그 백옥경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여기도 임금 있던 곳. 옥황은 반기시나 군선들이 꺼려한대요. 옥황이 누굴까 그러면? 임금이겠죠. 근데 군선들이 꺼린대요. 군선이 누굴까 그럼? 나를 모함했던 상놈 새끼들 신하들이 꺼린대요. 나를 유배 보냈던 새끼들이겠죠. 두어라 오호연월이 내 분일시노라. 오호연월이 뭐래요? 음거하는 곳에 자연이랍니다. 그러니까 뭐야? 오호연월은 자연이야. 자연이 내 분수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스스로 어떻게 된 거야? 물러난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던 거야? 자연으로 갈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 정신승리하죠. 내비둬라. 자연에 있는 게 내 분수였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갔어? 그래서 이 부분이 A 부분이에요. 이따가 문제 풀 때도 필요하겠죠. 한편 후기에는 관직에 올라오지 못한 향촌 사족들의 고대를 담은 작품이 다수 창작되었대요. 그래서 라는 뭐래요?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채 노년을 맞은 작가랍니다. 근데 얘는 뭐야? 그러면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으니까 어떤 심경일까? 예상하기로는 그렇지. 한탄 아니면 좀 속이 쓰리겠지.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있는지 보자고. 썩을 놈의 새끼 존나 얘기했었네. 야, 처음에 못 생각하여 시서를 일삼도다. 자, 시서가 뭡니까? 거기다 써있죠? 안 써있네, 미안. 시서를 일삼도다. 시를 쓰는 거를 뭐 했대요? 중간에 망령되어 명리를 바라도다. 망령이 뭐야? 늙거나 정신이 흐려졌대. 그래서 명리를 바라도다. 이름 나는 것을 바랬대요. 그게 뭐야? 나 관직에 오르는 걸 바랬대. 근데 물외의 풍화의 강산이 내 분수인가 하노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나 공부했는데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래서 뭐야? 풍화의 강산이 내 부어. 정신승리. 그래서 그냥 자연에 응거하는 이유가 뭐야? 망해가지고요. 요거 뭐야? 관직 실패 해서 뭐야? 그래서 자연응고. 얘가 B네. 근데 이따가 A랑 비교치겠네. 둘 다 자연에 지금 가는 거를 자기 분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다르죠. 한 새끼는 관직 맛을 봤던 애, 한 놈은 맛도 못 보네. 이거를 누가 옳다 하고 저거를 누가 그르다 했냐? 옳고 그른 거는 뭐래? 나도 내일을 모른대요. 세상이 시비가 뭐야? 옳고 그름이야. 시비. 옳고 그름을 말아. 어부가 무엇 그르다고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디에 사는 거야? 자연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나는 이제 속세랑 뭐다? 속세에서 막 이게 옳고 그르고 막 얘기하는 거 알아? 몰라? 난 몰라요. 그러니까 뭐야?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 새끼들아. 난 모른다. 그 다음에 여기 경륜을 내 알더니 제세할 리 없음이냐. 경륜은 뭐예요? 세상 다스리는 거래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즉 속세 뭐 벼슬이겠죠. 그 다음에 제세할 일 없으냐. 제세는 뭐래요? 거기에 세상을 구제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래요. 벼슬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세상을 구해하는 거. 내가 벼슬을 아냐? 세상 구할 사람이 없겠냐? 그러니까 뭐야? 지야? 지는 아니란 소리야. 태평 시세는 얼마나 멀었냐? 그러니까 뭐야? 지금 태평해? 안 해? 나라가 좀 거시기 한가 봐. 필부의 위국 충신을 내어 뵐 데가 없어라. 필부의 위국 충신은 뭐해? 내가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내도 보일 때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6을 봤을 때는요. 그럼 마지막 부분 봤을 때 뭘 알 수 있어요? 나라가 좀 어떤 거다? 혼란하다. 왜? 내가 나라에 충성을 바치고 싶은데 보일 데가 없다고. 왜? 나 뭐 못했으니까. 난 벼슬 못했잖아.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질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이거.
내가 나라를 위한 마음이 이런데 근데 보일 데가 없네. 이런 거지. 자, 풀어봅시다 이제. 가나 다라 해가지고 라는 벼슬도 못 먹으네. 다는 벼슬은 먹어봤지만 쫓겨나네. 가랑 나는 할 때까지 헤쳐먹고 스스로 물러나네. 하지만 얘네들이 다 어디에 가? 자연에 가. 하지만 그 자연에 갔을 때 느낌이 어떤지가 좀 다르죠. 이제 이번에 가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와 다는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하여 인격화된 사물이라 함은 의인한데 있어? 가에 뭐가 있어? 자, 금서띠가 얘기를 했으면 몰라. 2번 나는 나의 전 3장과 달리 전 3장이 뭡니까? 어부 얘기 찡찡대는 거와 달리 의문형 진술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했답니다. 누가? 나가. 못 맞는 적 가리라. 이건 뭡니까? 뭐뭐 하리라. 의지 아닙니까? 의문형이 아니에요. 평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의문은 누구야? 오히려 라예요. 라의 전 3장. 무엇 그르리? 이거 의문형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틀렸죠. 그 다음에 다는 나와 달리 대상의 감정이? 네, 없죠. 감정이입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뭐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나는데. 라의 전 2장은 후 1장과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 전개한다. 시간 흐른 거 어디 나옴? 처음 중간. 어디에? 처음에 못 생각했다가 중간에 이거 했다? 라에? 근데 그게 전 2장이고 근데 후 1장과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럼 일단은 이거 키 5번은 라의 전 3장은 가와 달리 영탄적 어조로 시상을 강조하고 있다. 얘는 어떻습니까? 달리가 틀려요. 그렇죠. 왜? 전 3장 보세요. 있어요? 영탄? 모르누라. 뭐뭐 하노라 이런 거 영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가죠. 가로 가면 영탄 있어요? 끝이 있으려. 이런 거 다 뭐야? 영상. 끝이 있으랴? 수요도 천정이라. 몇 해오 어느 날에 역군은 잊었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시간의 흐름으로 본 거죠. 처음이 언제야? 여기서 얘기하는 처음은 나이가? 네, 젊을 때. 중간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글이 너무 많아요. 이거 기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와 라를 비교한 겁니다. 기억이 뭡니까? 사대부. 그렇죠. 그 다음에 가와 라를 비교했대요. 왜? 그러면 누가 사고 누가 대부야? 사가 라예요. 예, 왜? 벼슬 못한 애들 사, 벼슬 한 애들은 대부.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제 푸는 겁니다. 가의 화자는 자신이 대부로서 공명을 누릴 만큼 누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왜? 공명도 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라의 화자는 자신이 대부로서 평리를 기대했던 것이 망령된 일이다. 맞아요? 네, 평리가 아니라 명리인데 명리를 바라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이 널리 퍼지는 걸 바랬대요. 하지만 그게 망령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망령되어 명리 바랬다고. 라에 대놓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소리고. 2번 가에 수요도 천정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늘이 수명을 정해. 하늘도 수명이 정해져 있다. 근데 이 말이 왜 나오게 된 거야? 공명도 끝이 있다. 그러니까 벼슬길도 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죠. 수명도 하늘이 정해서 끝이 있을 텐데. 그럼 이거야? 만족이야? 아니요. 뭐 일단은 뭐 그래 아니라고 했어. 그 다음에 라의 나도 내일 모르노라는 선비의 처지에서 비롯된 회의감 맞습니까? 맞지 않나? 나도 내일 모른다. 그러니까 뭐야? 내가 어떻게 된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 라는 소리겠죠. 난 벼슬할 줄 알았다 이런 거겠죠. 그건 얘가 문제겠네요. 그럼 일단 키. 자, 3번 가의 금서띠는 화자가 높은 관직에 올랐었음을 의미해요. 네. 네, 그 다음에 라의
처음에 생각 못해서 시설을 일삼조라는 나아가려는 화자의 노력의 결실이 얻지 못했다. 맞아요? 네. 응? 응? 아니에요? 처음에 무슨 아 맞네. 처음에 이거 밑에 보시면은 시설을 일삼조라 못 생각했다고. 생각을 못했대. 왜? 생각을 했으면 안 했겠지. 그러고 저 간직했겠지. 시 쓰고 책을 일삼았대요.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내가 뭐 했다? 관직 못 올랐다고 종장에서 얘기하잖아요. 풍월광산이 내 분수다. 위에서 이거 해가지고. 그건 얘도 맞고. 가해 80봉순의 그 몇 해오는 스스로 관직에 물러라 편하라는 노년. 이거는 대놓고 그거랑 똑같죠. 설명이랑. 라는요. 어부가 무엇 구르리 뭐야 이거? 구르리? 그르리. 어부가 무엇 그르리 은요 평생 향촌에 머물르는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 맞죠? 왜? 얘 자기가 벼슬 못한 거 빡쳐 안 빡쳐? 일리르비 빡치겠지.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고 자신의 이거를 자연에 있는 거를 좋다게 여기도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5번은요 가해의 화자는 관직에서 물러난 처지에서 매년 생일을 엮구는이라고 여긴다는 말로 임금에 대한 감사. 맞습니까? 역시 임금의 은혜다라는. 라의 화자는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게 행동으로 드러낼 기회는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일 데가 없다고. 하지만 위국 출십이 있다. 아, 그러면 답 얘네요. 그래서 답 23번 2번입니다. 어디 갔어요? 그 다음에 24번 니은을 중심으로 나와 달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니은이 뭡니까? 시적 발상과 표현. 이건 피지컬이네. 이건 기본 개념이 얼마나 있냐네요. 나랑 다. 마음과 의논하는 상황을 제시하여 대화의 상대를 마음하라고 부르는 것에서 작가가 관직에서 물러나는 일에 대한 고심을 대화적 구조를 통해 드러내었다. 맞습니까? 응, 마음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 나누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럼 맞고 2번 이님 버렸고 어디로 가자라는 말에서 작가가 마음이라는 관념을 바로 주체로 삼아 임금의 곁을 떠나는 일이 내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맞아요? 왜? 마음과 의논하니까 마음이 얘기한 거래요. 이님 버리고 어디로 가자 말이냐. 그러니까 뭐래? 그 마음아 넌 여기 있어. 나만 갈게 라고 하는 거야. 그건 얘도 맞네. 3번 마음은 두고 몸만 먼저 가겠다는 말에서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발상을 통해 관직에서 물러나도 임금을 향한 충성 변화 없다. 맞습니까? 얘도 가능한 말이죠. 충성심 아까 지저절기를 했잖아. 그 다음에 다에 관한 겁니다. 다. 배곡경이 올라가 있을 때 상황에 대한 묘사에서 작가가 조정에서 겪었던 일을 초월적 세계 상상적 경험에서 빗대어서 드러냈다? 이거 어때요? 어때 않아요? 배곡경이 어딥니까? 옥황상제 있는 데죠. 자기가 조정에서 겪었던 일을 지금 어디다가 빗댄 거야? 초월적. 그럼 이거 맞는 소리네. 빗댄 거니까. 옥황상제? 여기 안 가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빗대어 드러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얘가 왜 들었을까? 옥황은 방신이나 군성이 거리였다는 것에서 작가가 다른 신하들과 대립하는 상황. 맞아요. 상상? 아니요. 얘 직접 겪은 거잖아. 그래서 틀린 거야. 얘 직접 겪었다고 어디 나와 있었어? 설명에 써줬어. 그 다음에 25번 A와 B 아까 밑줄 친 거죠. 벼슬 찍먹한 애와 찍먹하지 못한 애가 서로 내 분수인가 하노라 하는 부분입니다. A의 화자는 두어라라는 말로써 신선들의 행태를 자신이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을 내비친다. 가능? 왜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신선이 그거죠. 옥황상제 밑에는 군선들. 그 사람들이 신선입니다. 거기에 많은 신선이라고 써있죠, 심지어. 그 다음에 2번은요. A의 화자는 천상에 머물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오호 연월이 알맞는 곳임을 새삼 깨달아요? 네. 이거 뭐 말 그대로네. 3번은요. B의 화자는 물외라는 표현으로 자신이 제 속성이 그렇죠. 물외라는 거는 그냥 외워도 돼. 물외가 어디야? 속세예요, 속세.
자연과 반대되는 것이 물외입니다. 물외. 이건 그냥 외우셔도 돼. 홍진, 물외 이런 거 다 속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B의 여자는 자신이 원했던 삶을 이루지 못하게 된 후 풍월강산에 처하는 것이 자신의 분수. 이거 맞는 소리 아닙니까? 맞아요. 해석상 그럼 이게 왜 틀려요? 5번 내 분일시라고 단정하여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뭐라? 네. 아 이게 A 이게 여기 잘못됐다니. A B 네, B는 내 분인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 내적 갈등 드러낸다?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 아닙니까? 둘 다 내 분수인가 하노라.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 그래서 요게 내적 갈등.